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율신경 치료가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는 항상 긴장이 되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느낌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공황 발작 같은 증상도 잘 생깁니다. 불안감이 오고 나면 여지없이 위장장애, 특히 명치 부분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워지면서 머리도 띵하고 어지러움도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심해서 실컷 푹 잠을 잤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없고 매일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자율신경에 문제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오상신경외과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증상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연관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자율신경의 국소마취제로 하는 주사치료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말 제 몸을 고쳐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술도 아니고 매일 먹는 약도 아닌데 어떻게 주사를 몇 번 맞는다고 치료가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방법인 자율신경 주사 치료 방법은 교감신경 근처에 있는 근육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국소 마취제의 작용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길어도 한두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가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 자율신경 주사 치료 방법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율신경은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이라는 호르몬 분비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논문에도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국내 의학 교과서 등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나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환자분들에게도 당연히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의사들에게도 생소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신경외과를 전공했지만 자율신경 진료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과 문헌들을 공부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깨우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출간된 최신 논문 한 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국소마취제로 자율신경을 마취시키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이 되는 신경 차단술 치료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인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신호는 1차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유발을 하고 이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루어진 호르몬 분비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대해 후속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바이러스를 색으로 표시가 되게 해서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면 개별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게 되고 이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면 뇌의 특정 부분까지 색깔로 표시가 된 바이러스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이 개별 장기에 분포하는 자율신경에서 출발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및 이동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뇌 부위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에도 자율신경이 관여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부위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외에도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과 관련된 전두엽, 측두엽으로도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신호 전달 과정은 자율신경과 골수, 흉선, 림프절, 비장, 위장 등의 면역 시스템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조절에도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자율신경 치료 방법인 신경 차단술은 약 30분 내외로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차단이 된 이 시간 동안 자율신경으로부터 호르몬 분비나 감정 조절을 하는 뇌의 특정 부위와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충분한 시간은 아닐 수 있어도 자율신경의 마취를 통해서 뇌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신경 차단술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내 몸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인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의학 지식이나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율신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웬만한 의사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자율신경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직은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고 학술지 등에 보고가 된 것은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어떤 자율신경을 마취시키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 기관이나 면역 시스템의 자극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율신경 치료 부위에 따라서 뇌나 면역계를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억제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치료 부위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성상신경 차단술도 있지만 성상신경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신경절이 이런 뇌나 면역계의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신비로움을 가진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얼마나 마취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나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십시오.